이게 지방발전 20승10 정책이거든요. 그럼 진짜 올해 성공했다고 했죠. 그러나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요? 어떻게 아느냐?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유일한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걸 알고 있죠. 네. 바보가 아닌 이상. 네, 조금 전 말씀하셨듯이 이제 북한 전원회의라는 것을 하는데 일단 이 전원회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이번에 여기에서 그 북한의 정책이 발표되지 않겠느냐 이게 보니까 20-10 정책? 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사회주의는요. 북한은 우리는 헌법이 최고죠. 이번에 비탄계엄도 헌법 가치를 해서 이거는 누구도 용납이 안 되잖아요. 네. 북한은 헌법은 맨 밑에 있습니다. 그 위에가 노동당이 있습니다. 네. 당규약. 당규. 그 위에 수령의 교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이 지배하는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노동당원들이 수백만 명이 전체 모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동당원들이 전체 모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걸 김정은식이 5년 만에 한 번씩 열거든요. 2021년 1월 달에 8차 당대회 했어요. 네. 45년에 정권 수립됐는데 그 당대회는 자주 안 한다는 얘기죠. 8번밖에 안 했어요. 예. 근데 수백만 명의 뭐 노동당원 수를 전체 몇 명인지 몰라요. 300만 명 전후로 보거든요. 그러면 300만 명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이 대표를 뽑아서 평양에 전부 모이면 이걸 노동당 당대회라고 그래요. 네. 근데 이것도 힘드니까 요 당원들 중에서 중앙위원, 후보위원 이거 다 합치면 한 250명 돼요. 250명, 300명 사이들이. 네. 요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하는 걸 노동당 전원회의라고 그래요. 요거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하거든요. 네. 과거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1월 1일 날 신년사라는 걸 발표했어요. 네. 지난해 어땠고 올해 이렇게. 근데 최근에 몇 년간은 김정은이 신년사를 안 해요. 안 하고 12월 보통 26, 27일 날 시작해서 30일이나 31일 날까지 한 5, 6일, 4, 5, 6일 전원회의를 하고 네. 여기서 김정은이 연설합니다. 그럼 이걸 연말이나 1월 1일 날 김정은 연설문을 내는 걸로 신년사를 가름하거든요. 네. 요 대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원회의는 올해의 북한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에 계획을 발표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왜 중요하냐면 김정은이 올해 중시했던 게 아까 20 곱하기 10 그랬잖아요. 북한 표현들은 20승 10이라 그래요. 승 곱하기 승자. 제가 마지막으로 2007년인가에 북한을 갔거든요. 네. 그때 북한에 농촌을 깊숙이 가볼 기회가 있었어요. 갔더니 조선시대 말기하고 똑같더라고요. 아, 그래요? 일제시대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북한의 농촌은 그냥 조선시대 말기다. 흙집이다. 정말 열악합니다. 심지어 북한의 농촌에 있는 학교에는 전기도 안 들어가요. 네. 비도 세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평양은 정말 특권층들이 사는 데고 선민들이 사는 데고 그러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기에도 지방발전이 숙제였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머리를 냅니다. 20은 뭐냐? 20개 군에 네. 곱하기 10, 10년 동안 그러면 200개 군 아니겠어요? 그럼 북한 전체 군이 한 200개 되거든요. 매년 20개 군에 현대화된 생필품 공장, 별거 아니에요. 간장, 된장, 고무, 비누. 가장 기초적인. 예, 비누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걸 만들어서 20개 군에 만들겠다. 이게 지방발전 20승 10 정책이거든요. 네. 이걸 올해 처음 시행을 했어요. 아. 그래서 이 성과를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뭐 시시낙낙거리고 가서 이제 엊그제 성천군이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그 군에 기공식 때도 갔고 중간에도 갔고 준공식 때도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 간장 공장, 뭐 된장 공장, 비누 공장 이런 데 갔어요. 그리고 뭐 만족해 했어요. 그럼 진짜 올해 성공했다고 했죠. 그러나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래요? 어떻게 아느냐? 9월 9일 날 김정은이 구구절 이제 정권 수립일이거든요. 간부들 모아놓고 연설하는데 건물은 20개 군에 잘 졌다.
이제 생산 설비를 지방에서 못 만들잖아요. 중앙에서 공급하거나 요 다음이 중요합니다. 수입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리거든요. 네. 근데 북한에는 모든 금속 제품은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생산 설비는 다 금속일 거 아니에요. 북한은 생산 설비 못 만들거든요. 네. 이건 다 대북 제재 위반이에요. 기계를 수입할 수 없으니 없어요. 기본적인. 그러니까 껍데기만 만든 거고 수입 못 하는 거죠, 이제. 밀수가 아니면. 그러니까 지방발전 20중 정책, 지방의 불만을 완화하려고 시작했지만 그러나 껍데기만 만들었다. 그리고 두 번째, 올해 우리 농진청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은 올해 곡물 생산도 한 0.8% 마이너스예요.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김정은이 원하는 성과는 아닐 거다. 그러면 이제 본인은 또 거짓말 하겠죠. 아, 올해 초과 달성했다. 뭐 잘 됐다. 지방발전 20중 정책 잘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 정권이 1월 20일 날 이제 출범하잖아요. 네. 그럼 대미 메시지 낼 거냐? 그다음에 이번 계엄 사태에 대한 대남 메시지를 낼 거냐? 이 부분이 지금 관전 포인트입니다. 그렇군요. 거기서 이제 어떤 말이 나오느냐.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강하게 나오는 그 상대에게 오히려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 그래서 아마 트럼프는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는 예측불허다. 이것 때문에 더 그 말을 잘 듣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들도 있기는 해요. 트럼프가 무서운 건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네. 이랬다 저랬다 그러거든요. 뭐 진짜 뭐 전에 그 가서 쓸어버리라고 얘기까지 했었다고. 그러다가도 그때 2017년에 뭐 화염과 분노 이런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로켓맨이라고 그러고. 네. 그러나 트럼프에 대해서는 김정은은 잔뜩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이 파병됐잖아요. 네. 지금 뭐 영국에서 나온 거에 따르면 뭐 인민군 임금으로 5억 불 지불됐다. 뭐 무기 합치면 한 50억 불 지불됐다 이런 얘기가 막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추정인 거고 객관적인 지표로 말씀을 드릴게요. 북한 돈 1달러당 북한 돈 환율이 여기 경제 채널이니까 네. 저기 민감하시죠? 보통 한 8,000원, 8,500원 정도 합니다. 1달러당. 네. 근데 최근에 지난 주말 기준으로는 2만 원이 넘어요. 2만 원이. 그다음에 최대 4만 원까지 갔었어요. 지금 1달러당 우리로 치면은 4,000원 정도 하는 거고요. 6,000원, 7,000원까지 갔었던 거예요. 그럼 경제 폭망한 거죠.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 러시아하고 북한하고 저렇게 밀착이면 북중 의존도가 줄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난해 기준으로 봤을 때 북한의 대외 교역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8.3%입니다. 그럼 러시아와의 밀착은 북한한테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김정은이 러시아와 밀착 때문에 간이 부었다. 네. 이제 오래 버틸 거다. 아니잖아요. 뚜껑 열어보니까. 우리 생각과 다르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오매불망 꿈입니다. 경제 해제. 그렇죠. 제재 해제.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있어야 제재가 풀리고 세계 경제의 포섭이 된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2018년에 싱가포르 온 거고 2019년에 하노이 온 거예요. 네. 그다음에 판문점까지 하루 만에 트위터했더니 바로 뛰어나왔잖아요. 보선발로.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머릿속에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유일한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걸 알고 있죠. 네.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런데 보선발로 뛰어나와봤지만 하노이 갈 때 2019년 6월 말 하노이 북미 미북 정상회담 때 김정은이 기차를 타고 평양에서 가는데 편도 60시간입니다. 네. 엄청 긴 여행을 했네요. 엄청 긴 여행을 했죠. 그리고 북한 역사상 최고 지도자가 떠나면 경호 때문에 다음 날 보도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거의 바로 보도했어요. 성공을 확신했던 거죠. 네. 웃고 떠들면서 갔거든요. 근데 결렬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빈손으로 돌아오는 길을 가기 위해서 갈 때 60시간, 올 때 60시간, 120시간을 기차 타고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은 머릿속에는
무려 기차 안에서 5일 있었던 거예요.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트럼프는 못 믿는다. 나를 3번이나 만났고 나같이 별볼일 없는 놈을 전 세계에 알려줬지만 그러나 트럼프는 못 믿는다. 이게 강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은의 머릿속은 양면적이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김정은이 대대 정치 지도위원이라는 대회가 있는데 연설을 했는데 트럼프 당선 이후에 네. 거기 미국 놈이라는 놈자를 본인이 2번 얘기를 했어요. 그래요? 트럼프 들으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있던 무장장비 전람회, 그러니까 우리는 국방전람회거든요. 거기 가서 북한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과의 협상 주로에 갈 때까지 가봤지만, 이건 주로는 뭐냐면 협상길에 가봤지만, 확인한 건 미국의 대북 적대의 정책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러면 지금 미련이 없는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북한이 요구하는 게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면 대화한다. 이 얘기를 계속해 왔거든요. 이미 메시지 보낸 거예요. 네. 나 기다리는데 지난번처럼 하노이처럼 나 연맥이면 안 돼. 이번엔 확실해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또 미국 입장에서는 반대로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응하는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핵이잖아요. 예. 핵포기. 근데 핵포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안 하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수모 제재 그다음에 욕먹으면서 핵을 지금 손에 쥐었는데 돈도 썼고. 돈도 썼고요. 이걸 놓으면 어떻게 돼요? 김정은은 요게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한 비핵화는 안 하죠. 근데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핵 군축이라는 겁니다. 네. 그건 뭐냐면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하기 어렵다는 걸 이제 알아요. 이게 현실론이에요. 워싱턴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 이번에 해리스 떨어졌지만 해리스 정강 정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용어가 빠져 있어요. 아, 그래요? 일부러 빼서 작년에 지난번에 있었거든요. 바이든 때는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우니 중간 단계에서 합의하자. 이게 인터림 스테이지예요. 네. 이게 랩 후퍼라고 그러는 바이든 정부의 이쪽 인텔을 담당하는 국무부 관리가 한 말이에요. 비핵화가 장기화되니 중간 단계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근데 100년 동안 비핵화한 다음에 지금 중간 단계 합의하면 사실상 인정하는 거잖아요. 이 현실론이 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려우니 그러면 이 상태에서 동결, 프리징 멈추고 그 다음에 일부만 핵무기를 제거하면 미국은 안전하다. 이게 핵군축론이에요. 근데 이게 왜 무섭냐? 하노이 때 이미 핵군축을 시도했었어요. 그러게 그때 하노이 때 나오는 이야기가 핵을 인정을 하고 북한 핵을 인정해주고 대신 ICBM 이쪽만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막아놓는 선에서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걸 나중에 알고 우리가 또 충격 먹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왜냐? 북한이 2018년 4월 27일 날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 하거든요. 네. 그 일주일 전날 전원회의를 열어요. 그래서 누가 안 시켰는데 우리 ICBM 더 이상 개발 안 한다. 시험 발사 안 한다. 이게 미국 가는 거거든요. 미국 안 때릴게. 그다음에 풍계리에 있는 핵실험장 폭파했어요. 누가 안 시켰거든요. 그리고 하노이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느냐. 영변의 핵단지, 뉴클리어 컴플렉스거든요. 이걸 영구 폐기할게. 대신 5개 대북 제재 해제해줘. 이랬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북한 핵의 일부거든요. IC 미사일 있죠. 그다음에 다른 핵시설 또 있죠. 공장 있죠. 이게 핵군축이거든요. 이미 그때 한 거예요. 근데 결렬이 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죠. 어차피 완전한 비핵화 안 되니 미국에 대한 공격 능력만 막자. 멈추자. 합의하자.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렇죠. 그러면 북핵 문제는 안정화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할 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예요. 이 리더십 공백 상태에 트럼프가 거기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리고 경제 채널이지만 조금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 견해를 바이든 이번에 민주당이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경제거든요. 네. 근데 미국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거시 지표는 실업률도 좋았고. 근데 문제는 뭐냐? 월급을 타가지고 와봤자
외식을 못 해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근데 트럼프의 전략이 뭐냐? 관세거든요. 관세 올린다. 그럼 미국 물가 내려가요. 올라가죠. 더 올라가죠. 그다음에 불법 체류자 내쫓는다.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 내에서 저임금 풀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 체류자 내보내면 인건비가 올라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바이든은 미국 내 제조업 생태계가 안 좋으니 떠났던 공장을 데려올려니 안 오니까 보조금 줄게 그랬거든요. 네. 근데 트럼프는요. 보조금 안 줄게잖아요. 그렇죠. 안 주고 협박으로. 그러면 관세, 이민 저임 노동력, 그다음에 보조금 안 줘.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럼 제가 보기에 트럼프 마가 미국 경제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트럼프는 오히려 경제보다는 이번에는 안보에 욕심일 가능성이 있다. 자, 러우 전쟁 하루 만에 끝낸다. 벌써 휴전 얘기 나와요. 네. 중동 벌써 끝내겠다는 얘기가 지금 소강 상태예요. 여기에 북한 비핵 합의만 하면 이게 뭐가 되죠? 트리플 크라운이 되는 거죠. 삼관왕. 세계 그 전쟁을 다 끝내버리는. 이게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노벨 평화상. 그렇죠. 노벨 평화상. 그러니까 트럼프가 예상보다 빨리 북한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알렉스 왕이거든요. 알렉스 왕은 바이든 때 트럼프 일기 때 하노이 싱가포르를 주선했던 대북 특별 부대표였거든요. 네. 이 친구만 컴백했거든요. 그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보다 빨리. 근데 트럼프 방식은 러우 전쟁, 강제 휴전. 그래서 이스라엘 중동 사태,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인 유리함. 그 다음에 미국 북미 비핵화 협상, 핵 군축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덮는 거예요. 그렇죠. 덮는 거. 그러면 언제든 재발할 수 있고 우리 입장에서 뭐가 되죠? 북핵을 용인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절대 용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정책상. 그런데 트럼프가 우리 말 듣겠어요? 안 듣죠. 뭐 지금 가끔 평양이 서울을 거치지 않고 워싱턴 안 간다? 갈 수 있어요. 직항기 있어요. 만들면 됩니다. 전 세계 띄우면 됩니다. 거기다가 김정은이 뭐라 그랬어요? 니네 우리 같은 나라 아니야? 완전히 딴 나라야? 문재인 때는 중재자 역할을 했잖아요. 우리 설 자리가 없어요. 코리아 패싱. 트럼프 김정은의 이해관계. 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을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역시 핵을 가지고 있을 때 이건 절대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지만 우리의 대응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서 만약에 핵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대응하고자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이미 한 발 늦었을 때 이 복잡하고 이미 터진 문제에 관여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가 나토지만 자체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때 드골이 있거든요. 드골이 뭐라고 말했냐면 파리가 소련의 핵무기로 공격당할 상황에서 미국이 LA나 뉴욕을 포기하면서까지 파리를 핵무기로 지켜주겠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도 그 딜레마죠. 지금 미국은 우리가 핵무기 북한의 핵공격을 당하면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있고 진심이에요. 네.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남녀가 정말로 사랑해요. 근데 우리 앞으로 꼭 결혼하자 그래요. 그럼 과연 나중에 결혼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애정은 또 상황에 따라 바뀔 수 그럼요. 있으니. 얼마든 바뀔 수 있죠. 지금은 미국의 진심이지만 나중에 그 상황이 됐을 때 미국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떻게 알아요? 뭐 지진이 날 수도 있고 정말 미국이 비상계엄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미국만 믿을 수가 없죠.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배제되는 핵군축론은 거품을 막아야죠. 한미관계 파탄 날 수도 있어라고 협박을 해야죠. 미국한테. 우리도 강하게 그렇게 그렇죠. 나가야 된다. 그러나 국제정세는 냉혹하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화내지만 속으로는 그 둘이 위험한 거래를 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체 핵무장입니다. 네. 자체 핵무장 어떻게 남들이 하게 해주겠어?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NPT 조약, 비확산 조약에 우리가 가입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 핵무장을 안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지만 10조에 회원국이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면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우리 비상 상황이잖아요. 정확히 거기 부합해요. 만약에
그 핵을 용인하는 미국과 북한의 어떤 합의가 있었을 때는 그게 없는 지금 상황도 부합해요. 왜냐? 북한은 전술핵무기 운영부대를 배치해 놓고 있고 수시로 대한민국을 타격하는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보도해요. 그리고 남한의 주요 시설을 때리는 훈련을 했다. 그럼 정확하게 부합합니다. 네. 여기에 코리아 패싱에 합의까지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할 말이 있는 거죠. 니네 우리처럼 위험해? 나 간다. 당당하게. 논리적으로 말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북한이 핵무장하는 건 좀 시끄러울 뿐인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면 지구촌 질서가 바뀝니다. 왜냐? 대한민국은 세계 5위의 국방력에 핵무장까지 하면 일단 주한미군은 안녕히 가세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 일본 가만히 있겠어요? 일본은 일본도. 플루토늄이 핵탄두 수천 개 만들 수 있는데 대만은요? 정말 하고 싶죠. 중국 막으려면. 그렇죠. 중국 막으려면. 이란 비핵 합의 깨지죠. 모든 중진국 다 만들려고 그러겠죠. 이걸 핵 도미노라고 그래요. 세계 질서가 완전히 깨져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막으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옵션은 야 그럼 불안하니까 니네 핵무기 여기다 갖다 놔. 전술 핵무기 미국 거. 그럼 좀 마음이 유한이 되잖아요. 이거 두 번째거든요. 미국이 갖다 놓을 전술 핵무기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첫 번째. 5천 개나 있다면서. 그건 이제 전략 핵무기. 전략 핵무기. 왜냐하면 미사일. 그냥 펀치는 있지만 짜잘한 건 이제 다 없앴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짜잘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미국이 한반도 핵무기를 가져오게 되면 비확산 체제 위반이에요. 확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게 어려워요. 이것도 카드예요. 그러면 현실적인 카드는 뭐냐? 세 번째입니다. 이걸 잠재적 핵역량 구축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걸 제가 네이밍을 한 건데 이건 뭐냐? 핵 잠재력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잠재적 핵 역량 구축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핵무기를 만들려면은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핵 물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플루토늄. 예. 우라늄 두 개입니다. 우라늄, 플루토늄, 플루토늄. 그다음에 이중수소, 삼중수소. 이거 좀 복잡합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핵물질, 분열 물질과 융합 물질이 필요해요. 좀 설명드릴게요. 핵물질. 두 번째는 이걸 터트려야 되는데 이게 안 터져요. 이 핵물질이면 여기다가 담뱃불로 지지고 망치로 때려도 안 터져요. 심지어 용광로에 넣어도 안 터져요. 이걸 분열시키거나 융합을 하려면 고도의 기폭장치가 있어야 돼요. 네. 이 기술이 어려워요. 이 기폭장치. 세 번째, 이 탄두면 이걸 쏴야 될 거 아니에요. 미사일. 이 세 가지가 필요하거든요. 자, 미사일, 대한민국 세계적인 선진국입니다. 있어요. 두 번째, 기폭장치. 우리가 탄약 선진국이거든요. 네. 탄약의 기폭장치를 응용하면 이거 만드는 건 일도 안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있는 겁니다. 두 개는 핵물질이 없어요. 핵물질이. 그러면 우리가 썼던 원자폭탄, 수소폭탄 그러죠? 네. 그 전문 용어가 아니에요. 원자폭탄은 분열탄입니다. 우라늄 235나 플루토늄 239를 충격을 주면 고속도로 분열해요. 그럼 그때 열과 에너지 발생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우주의 빅뱅 원리 들어보셨죠? 네네. 이게 요만한 점 같은 게 지금 계속 팽창하면서. 예, 그 에너지예요. 쉽게 말하면 분열 에너지. 그 다음에 이건 분열이었잖아요. 이 핵과 핵을 융합을 하면 거꾸로요. 융합을 시켜요. 네. 이게 수소폭탄이에요. 열핵무기. 이게 태양 에너지입니다. 인공태양. 그러니까 수소폭탄은 열핵무기고 분열탄은 원자폭탄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게 우라늄탄이고 나가사키에 떨어진 게 플루토늄탄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들어있는 우라늄 광산에는 우라늄 U235가 0.7%밖에 안 들어있어요. 네.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걸 골라내야만 태울 수 있거든요. 이 골라내는 작업을 농축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5%까지 농축시키게 되면은 우라늄 연료봉이 됩니다. 네. 평화적으로 써요, 이렇게. 근데 이걸 더 농축을 시키면 95%까지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 탄이에요. 고농축 우라늄탄. 그 다음에 연료봉을 써서 다 쓰면 이제 끄집어낼 거 아니에요, 연탄처럼. 네. 이걸 다시 처리하면 여기서 P239 플루토늄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펜맨탄입니다. 그러니까 이 농축과 재처리 요걸 할 수 있으면 핵물질을 만들 수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원자력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금지당하고 있어요. 네. 농축은 일부. 왜냐? 우리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미국에서 원자력 기술을 받아오면서 네 말 들을게라고 각서를 썼어요. 니네 기술을 이용했으니까. 그래서 체코에 우리가 원자력 수출할 때도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지금 우리 기술이야 가져가죠. 돈 내놔야 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농축과 재처리는 원래 평화적인 권리거든요. 원자력 이용하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본은 재처리를 서용해 줬어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플루토늄은 수십 톤 이상이거든요. 플루토늄 1kg에서 5kg면은 나가사키급을 만들 수 있거든요. 수십 톤이면 계산해 보세요. 수천 개 이상 만들어요. 일본 해줬어요. 근데 우리는 안 해줘요. 왜냐? 박정희 대통령 때 부공화계,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레이저 농축 하다가 들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의심하거든요. 그렇죠. 언제든 핵 잠재적 그렇죠. 보유국이다. 거기다 핵까지면 주한미군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지금 농축과 재처리는 이론적으로는 평화적 권리거든요. 네. 우리 핵무기 안 만들 거야. 그냥 원자봉 만들 거고 재처리 이거 심각해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가 이제 원자력 발전소에 쓰고 남은 쓰레기를 처리하는 걸 방패장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근데 경주에 방패장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저준위 방패장이에요. 옷이나 장갑, 모자 이런 거 보관하는 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완전히 그 동해 원소들이 사라지는데 얼마나 걸리니까. 근데 쓰고 남은 연료봉을 처리하는 고준위 방패, 이게 정말 위험한 거거든요. 네. 이건 없어요. 이거는 각 원자력 발전소의 수조에 보관하고 있어요. 지금. 네. 근데 이게 2030년이면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이 방패장을 만들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문을 닫아야 돼요. 네. 잘 몰라요, 국민들이. 근데 이제 정치권에서 얘기 안 하죠. 이거 하려면 지금 뭐. 또 정치, 지역 갈등이 또 나오니까. 모니터 지하에다가 만들까요, 이거? 그럼 모니터 반대할 거요. 그러니까. 근데 자, 농축을 하게 되면 우리 스스로 하니까 비용이 절약되겠죠. 네. 재처리하면 다시 쓰니까 이 방패장 만드는데 고준위 방패장 만드는데 시간을 벌 수 있잖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 기술을 가져오면 어떻게 돼요? 능력이 생기는 건 핵물질 만들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일부 논자들이 우리가 맘먹으면 뭐 석 달, 6개월 만에 핵무기 만든다 그러죠. 만들어요. 원료가 없기 때문에. 인프라가 아예 없잖아요. 인프라가 아예.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노트북을 만들고 싶다. 그럼 머리받쳐도 못 만들잖아요. 근데 라디오도 만들 줄 알고 지금 컴퓨터도 만들 줄 알고 이러면 그거 갖다가 노트북 만들 수 있잖아요. 유사시에. 그렇죠? 네. 그게 바로 농축과 재처리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자체 핵무장, 미국의 전술핵탄도 들여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다. 그러면 잠재적 핵 능력, 농축과 재처리만 평화적 목적, 이건 미국만 합의하면 돼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면 되거든요. 요거만 가지고 있으면 그땐 정말로 몇 달도 안 걸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확보하면 좀 안심이 될 수 있죠. 이번에 만약에 그런 어떤 그 북한과 미국 간의 어떤 그런 거래가 있다, 합의가 있다, 우리가 그냥 줄기차게 강하게 요구해야겠네요.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내야 돼요. 무조건 받아야 된다. 탄핵 정국이 어떻게 되든 간에 아니 미국만 트럼프 같은 사람 필요한가요? 그렇지. 우리도 노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할 수 있어요. 민족의 그치. 생존이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건 명분이 있어요. 내가 난 평화적으로 쓸 건데 미국이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받아내야 돼요. 네, 하여튼 그러한 상황에서 하여튼 우리가 대비책이라는 건 다른 거 없이 어떻게 해서든 핵 재처리 이것을 한미 농축과 재처리 한미 원자력 협상을 반드시 따내야 된다. 개정해야 됩니다. 네, 개정해야 된다. 알겠습니다.